합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합성 이거 별 표시해 놓고요. 우리가 다루는 상당수 많은 함수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들끼리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합성 함수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 볼게요. 우리가 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합성이라는 것, 여기 두 함수가 있고요. F 서클, 이거 서클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컴포지트라고 읽어도 돼요. F 컴포지트 G 또는 F 서클 G. 어떤 사람은 F 도트 G 이렇게 읽는데요. 뭐 보통 이제 서클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 서클 G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 서클 G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음 같습니다. 자, 어떤 수의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X란 집합, 이건 편에서 Y란 집합, 이 편에서 Z란 집합이라 해볼게요. 자, X에서 Z로 보내는 대응 관계를, 자, 여기 G가 뭐 오른쪽에 있어. 항상 합성함수 오른쪽부터 계산합니다. 이걸 G라 보겠습니다. 또 Y에서 Z로 보내는 대응 관계를 F라 본다면, 그러면 이제 G를 통해서 F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을 우리는 F 서클 G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소,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를 X라고, Y 안에 있는 원소를 Y라고, Z 안에 있는 원소를 Z라 한다면, 자, 이제 F 서클 G, X는 이 원소를 이 두 개의 함수에서 오른쪽 Z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Z로 보내는데, 자, 얘가 1로 대응이 되게끔 해볼까요? 근데 얘하고 얘를 대응시키는 관계는 G예요. 따라서 Y는 이퀄 GX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를 Z랑 대응시킬 때 이 FA에서 대응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Z는 Y를 FA에서 대응시켰으니까 FY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Z는 이퀄 FI가 되는데 이때 Y는 뭘까 하고 봤더니 Y는 이퀄 GX잖아요. 그래서 F 안에 있는 Y가 GX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X하고 Z가 대응이 되긴 됐는데 이 함수랑 대응이 됐죠. 그래서 F GX 이렇게 대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F 서클 GX는 오른쪽처럼 계산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두 함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은 항상 우측부터 계산합니다. 오른쪽이 G면 G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GX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F서클 G가 동시에 이 GX도 정의되고 F서클 G도 동시에 정의되는 그들 모두를 모두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바로 합성함수의 정의역입니다. 이거 오해를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요 함수의 정의역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G라는 함수 자체가 정의되는 정의역이 있겠죠. 정의역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합성함수도 정의가 되는 정의역이 있을 텐데 두 개의 교집합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모두 정의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GX하고 F서클 GX의 교집합이 바로 합성함수의 정의역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요 함수의 정의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 함수 안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직접 예문을 통해서 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예제 6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합성함수가 F서클 G와 G서클 F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예제 6번의 풀이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F는 X의 조합이고 G는 X-3인데요. F서클 G를 먼저 계산합니다. 1번 F서클 GX인데요. 앞서 정의했었죠? 합성함수 우측부터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FGX인데 GX가 X-3이거든요. X-3입니다. 근데 F라는 함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X가 들어가면 그거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X 대신 X-3이 들어가 있으니까 X-3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이어서 G서클 F를 계산합니다. G서클 F 역시 합성함수 우측부터 계산하거든요. GF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는
보다시피 x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 g는 어떤 함수인가 봤더니 바로 x가 들어가면 x에서 3을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x 이퀄 3이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y절편이 여기 상수가 제로니까 바로 x축에 접하죠. y절편은 0을 집어넣으니까 9가 y절편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x점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그래프는 3만큼은 밑으로 내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지나겠군요. 여기 루트 3을 정도를 지납니다.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전혀 그래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합성은 결국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서클 G와 G서클 F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문제를 예제 7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문들이긴 하지만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찾는다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7번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각각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fx는 루트 x로 약속되어 있고 gx는 루트 2-x로 되어 있는데 f와 g의 합성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1번 f서클 g를 계산합니다. 우측부터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gx로 계산할 것이고, 자, 여기서 gx는 자, fgx인데 gx가 모양 자체가 루트 2-x로 되어 있고요. fx는 이 함수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fx는요, x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니까, 자, 이게 x였다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에다 다시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루트가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루트에다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는 2분의 1승에다 다시 2분의 1승 하니까 4분의 1승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교집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정의역, 함수와 정의역을 각각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함수를 일단 구했고요.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었죠. 정의역은 gx와 fgx가 모두 정의되는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gx는 뭐냐면 먼저 계산하는 함수 있죠. 여기서 먼저 계산하는 것이 g니까 gx가 정의되는, 이것이 정의되는 거와 얘가 정의되는 거에 교집합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정의되려면 이 여기가 짝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한 결과 짝수 제곱근인데 일단 형식으로 써놓을게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gx가 정의되는 범위와 f서클 g가 정의되는 범위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넘기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는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또는 이렇게도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실수의 집합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뭐 둘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g서클 f를 계산하세요라는 얘기네요. g서클 f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우측부터 계산하죠.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는 루트 x라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x가 됩니다. 그런데 g라는 함수는 요 x에다 마이너스 곱하고 2를 더해서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루트를 씌워야 되고, 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앞에다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x 대신에 루트 x가 대신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 함수가 정의가 잘 되는, 이 함수의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성립하려면 f가 정의되는 정의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서클 f의 정의역도 필요하니까 요거와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얘가 만족되는 범위는 x의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and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정의되려면 요 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요걸 풀어보면은, 얘만 풀어보면은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양변을 제곱하면 x는 4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x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걸 동시에 만족하니까 교집합은 이제 정역은 바로 이 두 개의 교집합이어야 되거든요.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좋고요. 이것을 요 위에서처럼 구간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대괄호는 이 끝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 2번이 이해됐죠? 그럼 이어서 3, 4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 볼까요? 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F서클 F를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우측부터 계산합니다. FFX가 될 것이고, FX는 루트 X예요. 루트 X가 됐습니다. 그런데 fx는 다시 이 안에 있는 것에 또 루트를 씌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x에 또 루트 x를 씌우니까 아까와 똑같아요. 2분의 1승에 또 2분의 1승 하니까 4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정의되는 fx가 정의되는 이게 잘 정의되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얘도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니까 또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형식으로 썼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이 정의역이니까 따라서 정의역은 x들의 집합인데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무한대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괄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자, 이어서 D번을 보도록 하죠. G서클 G를 계산합니다. G서클 G 우측부터 계산하니까 GGX 이렇게 될 것이고 GX는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2-x가 됐고요. 자, GX는요 x에다 마이너스 곱하고 2배를 더해서 루트 씌우잖아요. 루트 2배 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거예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제 합성함수의 정역을 찾을 때는 맨 먼저 계산한 gx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합성의 결과도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만족되려면 여기 루트예요. 2-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얘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2-루트 2-x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이건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게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얘를 넘기고 루트 2-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을 제곱해 보니까 2-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넘기면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되는군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요 식을 풀어보면은요 앞에 거를 계산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앞에 걸 풀었을 때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뒤에 걸 풀었을 때 x는 -2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앞에서 했던 것처럼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교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함수의 정역은 x들의 집합은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2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정역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정역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요 두 개를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최종적으로 있는 것 각각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범위가 곧 정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한 합성함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합성함수는 두 개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그 이상을 합성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예제 8번을 볼까요? FGH 이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합성은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F 서클 G 서클 H인데요. 오른쪽부터 계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계산하면 G, H, X 순차적으로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깥으로 갑니다. 합성함수. 자, 먼저 얘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GHX는 이 가로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HX는 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이 x가 있으면 그걸 항상 10승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x 대신 x 플러스 3이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3의 10승으로 바꿔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는 어떤 모양일까 봤더니 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꼴이에요. x 대신에 이 함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이거 맞아, 여기다 이퀄 쓸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분의 x니까 요게 x 역할 한다라 보면 돼요. x 플러스 3의 10승을 x 플러스 3의 10승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예제 9번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예제 8번과는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합성되어 있는 상태로 주어졌을 때 어떤 함수가 함수로서 얘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합성함수는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명백하게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는 다른 예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함수를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합성함수의 모양을 보고 어떤 함수들이 합성되어 있을까를 역으로 찾자는 뜻이에요. 이때 이 FGH가 유일할 수도 있고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이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뜻이에요. 예문에 따라서는 FGH의 모양이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아주 알기 쉽네요. 코사인 x가 가장 기본 모델이었을 때 x 대신 x 플러스 9가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코사인 x를 만들었고 바깥에 제곱을 한 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 함수 fx가 f 서클 g 서클 h x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네들을 f g h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자, 어떤 식으로 만들면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GH를 결정하도록 하죠. 잘 들여다보면 코사인 함수의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F는 뭐의 제곱으로, G는 코사인 함수로, 그리고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9를 대입했다라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갈 때 이제 뭘 한 것이냐면 우리는 HX를 x 플러스 9로 약속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이 g는 뭘로 놓을 것이냐면은 g는 모양을 잘 보면 코사인으로 놓으면 충분하겠군요. 코사인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9가 들어간 것 뿐이니까 코사인 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f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f는 이 값을 무조건 제곱하는 걸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9 바깥의 제곱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다 제곱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GH를 순차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F는 이런 식으로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G는 그리고 H는 각각 이렇게 정의하면 마치 이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된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유일하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어떤 예문에 따라서는요, 예문에 따라서 이게 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가 어떤 개념인지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1장 3절의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1장 4절에서는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